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뭔가가 확 건드려졌어요. 그래서 저도 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감각의 밀도, 솔로프리너의 브랜딩이라는 책이고, 고승원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보시다시피 이제 감각의 밀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각, 그리고 그 밀도란 이 책에서 작가님이 말하는 언어로 정확하게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의 밀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리한 내용을 전해드리면, 감각의 밀도란 한 사람이 가진 세계가 얼마나 응축되어 얼마나 일관되게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가의 정도다. 감각은 원래 흐릿하지만 반복과 선택이 같은 방향으로 쌓이면 결이 된다. 그 결이 브랜드의 중심이 된다. 즉, 감각이 많아서 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라 감각이 모여서 브랜드가 된다. 감각과 결,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솔로프리너라는 단어를 처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프리너가 뭘까? 그래서 솔로와 기업을 합친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만 알고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솔로프리너를 알게 되었고, 솔로프리너란 뭘까?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침 또 이 책을 읽게 된 타이밍이 제가 올해 0년차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 9월에 11년 동안 직장인 생활을 이제 청산을 하고 하반기엔 조금 휴식을 가지다가 올해 이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전한 어떤 틀에 갇힌 공간을 뛰쳐나와서 험한 곳에 좀 떨어진 상황인 거죠. 일상의 여러 부분들을 놓고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프리랜서라는 삶을.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푸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 책을 집어든 타이밍이 제가 막 프리랜서를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 또 약간의 매너리즘, 해야 할까?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될까? 라는 고민이 스물스물 피어날 때 이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 이미 솔로프리너,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 한켠에 언젠가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야지, 나도 프리랜서로 나갈 거야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직장인들한테도 미리 좀 공부하기에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인덱스를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원래도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읽는 스타일이긴 한데, 노란색은 좀 다시 보고 싶은 문장들, 그리고 파란색은 좀 질문 좋다 이런 것들, 그리고 빨간색은 언제든 좀 꺼내봐서 다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섹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책을 읽었고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너무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몇 개만 추려왔어요. 일단 첫 번째 인사이트는 프리랜서 vs 솔로프리너예요. 일단 프리랜서와 솔로프리너의 큰 차이는, 프리랜서는 일로서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솔로프리너는 일의 주체성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리랜서는 예를 들어 시간당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받고 이렇게 딱딱 견적이 나눠지고, 이 작업물당 얼마 이렇게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명확해요. 솔로프리너는 일의 주체성을 갖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보니 내가 단순히 이 일을 일로만 보지 않고 조금 더 길고 넓고 나를 브랜드화 시켜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감각과 나만의 결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화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못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나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아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많이 거듭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어느 쪽일까? 저는 당연히 프리랜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프리랜서보다 디지털 노마드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노트북 하나로 내가 가진 마케팅 기술로 그냥 와이파이만 되면 사실 제주도 가서 일을 해도 되고,
뭐 미국 가서 일을 해도 되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을 해도 되고 그냥 맡겨진 이 일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는 그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가 저는 되게 매력적이어서 프리랜서를 선택한 게 가장 큰데 이 솔로프리너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는 내가 단순히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하나의 브랜드로 빌드업해 나가서 지속적으로 내가 이 일을 길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안에 무수히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들만 봤을 뿐인데 마음에 탁탁 뭔가 걸리고 좀 와닿고 이 질문을 꼭 했었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어느 쪽인가? 프리랜서인가? 솔로프리너인가? 더 넓어지고 싶은가? 더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게 된 책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태그를 많이 했잖아요. 확신은 기준에서 나오고 착각은 감정에서 나온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기준 없이 뭔가 밀어붙이다 보니 괜히 뭔가 움츠러들고 괜히 이 돈 받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나의 기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좀 쳐낼 게 되게 많고 단단하게 세워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이 기준이 모두한테 옳은 건 아니고 나만이 정한 그 기준을 찾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측면에서 불안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해서 이것저것 막 기웃기웃 하게 됐는데 그 불안은 그냥 스스로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불안이 내려가고 이걸 좀 다스리고 앞을 보고 좀 나아가는 그 생각을 좀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솔로프리너에 대한 개념을 책을 통해서 조금 풍성하게 보실 수 있다. 한번 읽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불안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사실 혼자 일하면 이런저런 불안감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저 프리랜서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회사 되게 좋아 보인다. 나 이대로 괜찮을 걸까? 이런 불안이 잠식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불안이 과연 옳은 불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 불안의 씨앗이 무엇으로부터 오게 됐는지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들여다보게 된 거죠. 내 안의 불안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선택이 나를 더 바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선명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필터가 된 거죠. 어떤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선택들이 있어요. 나는 이 결로 이 일을 해 나가야겠구나 라는 그 제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선명해지는 좀 지점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대입을 해서 제가 일을 대하는 태도나 일을 고르는 것들을 좀 살펴보니 하기 싫은 게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걸러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더 많고 그것들을 먼저 더 눈에 쏠리고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는 에너지보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를 먼저 걸러내는 에너지를 여기에 먼저 쓰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그것도 또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고민들을 해야 건강한지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질문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금의 그 문장이 좀 필터가 됐고 어쨌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고유한 결을 발견해 나가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의 결은 뭘까? 사실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로 나오고 나서 개인 브랜딩을 좀 해야 하잖아요. 쇼폼, 트렌디하게 이렇게 내용만 바꿔서 이 포맷으로 착착착 이런 식으로 해야 막 조회수가 높고 막 사람이 몰리고 팔로워가 올라간다는 그 이론은 아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제 브랜딩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사람이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감정과 생각들의 이름을 좀 잘 못 찾고 있었어요. 정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알았어요. 나는 그냥 그 결이 아니야. 나는 그냥 쇼폼의 결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잔잔한 브이로그, 롱폼 브이로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쇼폼이 싫고 롱폼이 그냥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제 결에 맞는 채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망의
역사적인 첫 콘텐츠입니다. 저는 막 빠른 유행보다 제 브랜드, 솔로프리너로서의 제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5년 뒤, 10년 뒤에도 나만의 언어가 좀 남아있는 콘텐츠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롱폼을 찍으면 그냥 저의 모든 언어나 생각, 문장들 이런 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아무튼 이 생각을 하게 해준 질문들이 여기에 있었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뭐지? 나는 어떤 콘텐츠를 원하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는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문장 중에 그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콘텐츠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장치가 아니라 걸러내는 장치다. 이 문장 읽고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사실 인스타,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것들 다 사람을 모으려고 어떻게든 팔로워를 높이고 조회수를 끌어올려서 뭐 광고도 붙이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 목적이 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 타깃이 있잖아요. 저는 이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 할 모든 컨텐츠에 저랑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 소통하고 또 더 넓어지는 그런 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결이 맞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알게 된 이유는 트레바리 북클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의견을 부딪힐 사람도 없고 뭐 이 아이디어가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부딪힐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뭔가를 배우고 좀 성장하고 넓어지고 생각을 좀 부딪히고 싶더라고요. 클럽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똑같은 책을 읽고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나한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바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원하는 클럽을 찾다가 이 작가님이 운영하는 북클럽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클럽장이 이제 고승원 작가님이시고 솔로프리너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다음 책들도 커뮤니티는 또 어떻게 만들고 경험 수집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현금 흐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4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랑 낯선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또 되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랑 의견을 나누고 또 대화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그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5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을 자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북토크 마지막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 딱 듣자마자 뭔가 이대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업종 전환을 하려면 지금 해야겠다. 이 생각이 파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마케팅을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5년 뒤?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막 마케팅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업종 전환을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차차 풀어볼 건데 아무튼 토크에서 얻은 건 제가 이 질문에 망설였다. 그 망설임 자체가 좀 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에 망설이는 나가 대단한 소득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그거 공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 책이 바꾼 거는 생각이 아니라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능하고 있나? 설계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해준 책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질문 덩어리들을 많이 얻어가는 책이다. 그리고 좀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혼자 계속 또 일할 텐데 혼자여도 좀 외롭지 않다. 왜냐면 나랑 일하는 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좋은 질문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좋은 질문들을 토대로 앞으로 쭉 프리랜서를 넘어 솔로 프리너가 될까? 아무튼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